금어님, 오늘은 우리가 우찌 우찌 오다 보이 여 감만동까지 나와십니다. 저자 일부도부터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요가 팔부도 아닌겨. 근데 우짜는겨, 여는 우리 땅이 아니고 저 코쟁이들 땅이라 카네요. 저 큰 배 보이지요? 저 배에 컨테이너를 얹어가 미사일이고 장갑차고 탱크고 날라샀는데 그중에 희한한 병균도 막 순카가 온다 안 하는겨. 그 더러운 거를 와 실어나리냐고요. 세상에 저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알로 봐시면 저 부두 안에서 무슨 세균 실험을 한다 안 합니까? 금은님, 이 엄중한 시국에 지가 열불이 나서 문자 조금 씨야 계십니다. 용서하시소. 이야기 고험 막규. 조명 들어오면 피와 제이 무대에 쪼그려 앉아있다. 자, 무라. 앞으로 니는 멍이고 니는 뭉이대. 알았지? 아따 잘 먹네 이 아들. 이제 우리 보고도 안 짖는다. 너가 깜짝이야. 또 왔나?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너가 여가 먼 곳인지 알고 이러오는 기가. 아, 그게 중요해요. 아무도 안 오는 쓸모없는 곳인데 뭐. 너가 여가 군사작전 시설로 쓰려고 만든 벙커인 건 아나? 1960년대에 지어진 거 아나? 근데 전쟁이 안 나이 쓸모가 있겠나? 없죠. 그래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 나는 간다. 적당히 하고 가라. 물만골에 사는 주민 이는 이 벙커의 경비원으로 일한다. 처음엔 벙커 입구를 기웃거리는 우리를 쫓아내다 벙커의 쓸모를 찾지 못한 채로 몇 년이 흐르자 우리가 벙커를 탐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물만골 벙커는 우리와 유의 놀이터가 되었다. 유 방으로 들어온다. 자꾸 잠이 온다. 그럼 자라. 깨어 있으려고 커피 마신다 아이가. 커피가 효과가 있나? 에너지 드링크를 무면 어떨까? 한 마시봐라. 그것 때문에 키 안 자라면 어쩌노. 큰 마시지 마라. 엿스무면 아빠가 내를 찾아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내 숨겨줄 수 있나? 하모. 까짓거 뭐. 아, 엄마는 데리고 와야 된다. 엄마가 아빠 돈 훔쳐오면 여 살 수 있겠지. 그게 가능하나? 근데 벙커로 그 짜장면 배달이 되나? 암 시켜 뭐든지. 어디 시키지?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다라는 걸 유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쓸데없고 지지부진한 단어들이 의외로 사는데 쓸모 있다는 것을. 쓸모를 잃어버린 이 벙커처럼. 암전 대사 소리만. 10월 초쯤 사람들이 생명줄처럼 쥔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가 떴다. 실제 상황 3단계 바이러스 유출 추정 미군 생화학 실험 대피소 피부 노출 음식 물 조심 그리고 조심.
해가 지는 시간. 허탈한 듯 앉아있는 제이와 화난 피가 서 있다. 막 오늘은 완전히 허탕이네. 미치겠다네. 막 배고파 죽겠어. 백가죽이랑 등딱지가 딱 뽀뽀 같아. 아이씨. 야야, 가자. 다 망했어. 에라 이 신발. 이놈의 신발은 신문지를 백날 꾸기노도 안 맞노. 와 이래 큰데. 비싼 아파트라서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은 15층 가보자. 뭐라도 있겠지. 뭐 말 맞다나 비싼 아파트인데. 문 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 우리가 기술을 배웠어야 했어. 이제 겨우 16인데 기술은 뭔 기술. 내가 공고에 딱 갈 수 있었다 애가. 이런 일이 딱 1년만 늦게 났어도 내가. 가자. 우리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물만골 불법 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 제이는 언제나 착하다기보다 안정된 소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제이와 피 나와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용호동에서 연산동까지 자전거로 달리려면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해가 지면 숨어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뇌 속이 병들어버린 자들과 맞닥뜨리면 하루 동안 모은 식량을 뺏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2번 그런 일이 있었다. 피는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맞고 나는 여성이니까 여성이어서 16살 아이도 여성이어서. 하지만 한 번도 울지는 않았다. 우리 둘은 그렇게 연산동 물망골 입구로 달리기 시작했다. 벙커가 가장 안전하다. 제이 갑자기 자전거를 세우고 피도 따라 세운다. 배산역 옆 소아청소년과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 그 안엔 유의 집이 있었다. 역세권의 200평이 넘는 2층 주택. 그의 아버지는 때론 조폭과 일하고 때론 공무원과 일하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유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유가 멍청하다며 자주 화를 냈고 아내를 때렸다. 그것은 나와 유의 공통점이었다. 매번 맞던 우리 엄마는 집을 나갔고 내가 11살 때 아버지도 집을 나갔다. 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 할머니는 2020년 9월 2일 새벽 5시 40분 사이렌이 울렸다. 물망골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감만동에 사는 이모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야, 이 부두에서 사이렌이 울린다. 부두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통장이 그라대 이 미군 부대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아유, 소리가 억수로 크다. 이 무슨 일인지 몰라가 밖에 나와 서 있다 아이가. 아이고, 막 동네 사람들 다 티나왔네. 부두 입구에 택시가 자꾸 쓴다. 미군들이 내리가 뛰들어가네. 외출 나왔던 아들인갑다. 아이, 잠깐만. 이 통장님, 이 뭐라고요? 아유, 지금요? 야야, 내 다시 전화 왔구만. 그 이후로 전화는 안 왔다. 한 달쯤 지나 내 휴대폰을 울린 재난 문자를 받고 나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꽁꽁 싸맨 채 이모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부자리 속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다. 그 집도 그 옆집도 다시 옆집도 모두 엇비슷한 시신이 말라 죽은 채 이부자리 속에 붙은 걸 봤다. 나는 벙커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에야 재난 문자에서 본 보툴리눔 독소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발열이 없는 하행성 마비와 양측성 근력 저하 및 마비 형태 전신 마비. 병원까지 가기도 전에 마비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저 몸이 좋지 않은 줄 알고 이불 속에 누웠고 폐가 마비돼 기침을 뱉다 질식했거나 마비된 상태로 아사했을 것이다. 그래도 미군 부대와 가까운 시신들은 깔끔하게 죽음을 맞이한 편이었대. 부대에서 멀어질수록 증상이 지독했다. 우리는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알아낸 바이러스 증상을 외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며 식량과 물을 구하러 다녔다. 얼굴이나 목에 흑색 딱지가 있으면 탄저균, 눈이 충혈돼 있으면 지카 바이러스. 지카, 아 맞다.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 둘처럼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약탈하기 위해 내장 깊은 곳에서 공격성을 끌어올리다 미쳐버린 강도떼, 아니면 방호복을 튼튼히 입고 총을 든 군인들을 동반한 트레일러 속의 사람들, 9월 2일 새벽에 부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 경남도 경계를 철책으로 다 막고 죽은 땅이 마저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을 끝내 말해주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 트레일러 수십 대가 큰 교차로마다 캔에 든 식량과 물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박스를 쏟아놓고 빈 트럭엔 도로에서 모은 시신들을 싣고 떠나고, 박스를 먼저 탈취하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들은 서로를 때리고 공격하고 덜어는 죽고, 일주일 후에 트레일러는 다시 그 시신을 줍고, 대책이 없어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집 밖에 태극기를 달고, 비가 오고 나면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이 어둠과 소멸의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자. 너무 늦었다. 다시 출발하는 둘. 암전. 벙커 안. 조명 피만을 비추고 있다. 사이렌이 울리고도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등교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선생과 아이들이 하나 둘씩 감기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감기랬던 것이 오래가고 병원이 점점 미어 터지고 경고 수준의 재난 문자가 오는 동안에도 등교를 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학기 중이었다. 뉴스에선 미군 세균 실험실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쪽과 억측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나와 토론을 했다. 토론장에 미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은 답도 없이 끝났다. 유의 어머니가 감기란 것에 걸려 알아놓은 후 유는 우리와 함께 벙커에 있었다. 셋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벽을 가끔 눈짓했다. 9월 14일 벙커에 유의 아버지의 벤틀리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밖에서 아이와 이가 싸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유 벙커 밖으로 뛰어나가고 나머지도 따라 나간다. 왜 전화를 안 받노? 어떻게 오셨어요? 위치 추적은 포미가 따라온나? 왜요? 왜 이러는데요, 아빠? 30분 뒤에 마지막 비행기가 뜬다고. 그걸 타야 한다니까. 엄마는요? 너그 엄마 죽었다고. 내가 저 비행기 타려고 얼마를 줬는데 빨리 타라. 유의 아버지는 증오인지 화풀인지 모를 것을 실컷 하고 나서 유를 벤틀리 뒷좌석에 밀어놓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게 유의 마지막이었다. 비행기는 무사히 탔는지 유가 탄 비행기는 어디로 간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쏟아놓고 간 정보들은 유용했다. 부산은 위험하고 비싼 값을 치르며 몇몇은 탈출했다는 것,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재난은 문자가 보내는 바이러스의 이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인터넷이 되는 동안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 정보에 의하면 전쟁 대비용 벙커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것, 감기로 들어누운 물만 꼴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유가 가버린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에는 벙커 앞에 묶인 개들이 유용했다. 낯선 기척이 들리면 맹렬히 찢어드는 두 마리의 개들은 충실히 임무를 다했고, 벙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개를 두들겨 패도 줄에 묶인 두 마리는 사람을 물고 뜯으며 벙커를 지켰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봄이 왔다. 식량, 물, 죄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구해 와야지요. 벙커 안에도 바이러스가 돌았다. 발열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었다. 기침, 부종, 안구충혈, 피부개사 증상은 다양했고 뭐든 하나 시작되면 스스로 벙커를 나갔다. 8개월 동안 벙커 안의 사람들은 반이 줄었다. 그 중엔 나의 할머니와 제이의 부모님도 있었다. 부모님이 기침을 한다. 피, 대답이 없다. 내 갔다 온다. 갔다가 온니. 와야지. 나갔다가 리어카에 교과서와 문제집을 싣고 들어오는 제이. 이건 와가지고 왔노. 제이, 대답이 없다. 곧 나의 할머니도 앓기 시작했다. 나도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장 가야지. 할매, 출근 안 해도 된다. 공장 가야 된다. 돈 벌어서 우리 강세 대학 등록금 내야지. 내 대학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이제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무슨 소리고? 니라도 보내야지. 너가 아빠도 대학 못 보냈는데. 아빠 아니다. 우리 버렸다 이가. 그렇게 할머니는 숨이 꼴딱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장. 나는 죽은 할머니 옆에 누워 하룻밤을 보내고 연산 교차로에 시신을 내려놓았다. 돌아오는 길에 제이가 왜 그 책들을 갖고 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던 일을 되풀이하는 방법 말고는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금강에서 살아남았는가 보다. 아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벙커 안에서 우리는 온종일 교과서와 문제집을 들여다봤다. 인터넷이 끊기고 나선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식량과 물을 구하러 도시를 쏘다니던 벙커 안의 어른들이 하나 둘 감염되어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문제집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걸 알았다. 이가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집을 뒤져 캔이나 주스나 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건 물만 꼴 벙커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마주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악의를 품고 있었다. 서로 죽일 수 있는 악의,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악의,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망가뜨리고 죽겠다는 악의.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암전. 조명이 들어오면 자전거에서 내려 벙커의 문을 두드리는 둘. 저희 왔어요. 2. 조용히 문을 열어준다. 뭐 좀 있더나. P. 고개를 가로젓는다. 우린 다 죽을지도 몰라요. J. 칼을 빼들어 개의 목줄을 풀어준다. 니 뭐하노? 가라. 가서 살아남아라. 가라고. 가라 좀. 가서 뭐든 뜯어먹고 살아라. 뭐든 마시고 살아라. 가라. 도망가라고. 가내라. 문 닫으면 갈 거다. 가라고. 너네라도 살아남아라 제발. J를 끌고 들어가는 P와 E. 암전. 그렇게 벙커는 또 다쳤다.